슬기로운 노후 생활.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건강주치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자주 펼쳐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오렌지 한 개, 점심엔 사과 한 알, 저녁엔 토마토를 꼭 챙겨 드시죠. 비타민C가 많다고 알려진 과일들만 여전히 믿고 드시는 겁니다.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제가 권한 방법대로 식단을 조정하고 알고 보면 비타민C 함량은 훨씬 높고 항산화력까지 압도적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일을 꾸준히 드십니다. 두 그룹은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습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렌지, 사과, 토마토만 고집하던 분들은 여전히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자주 시달립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과일을 드신 분들은 혈관 상태가 개선되고 혈압이 더 안정적이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먹는 과일을 선택하지만 사실 비타민C 함량만 놓고 보더라도 오렌지보다 많고 사과보다 흡수율이 높고 토마토보다 항산화력이 강력한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바꿔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확인해 온 결과 과일 하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지어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 과일은 60세 이후라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자체만 먹어도 좋지만 특정 5가지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는 몸속에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룻밤 만에 심부전 위험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렌지, 사과, 토마토보다 훨씬 강력한 등급의 과일, 바로 홍시가 왜 질병 없는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홍시를 어떤 5가지 식품과 함께 먹어야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식생활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과일 하나를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느낀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선택하는 음식 하나가 정말로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먹는 것의 작은 차이가 피로도에서, 염증에서, 심지어 신장 기능 수치에서까지 크게 나타납니다. 오렌지, 사과, 토마토는 물론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함량만 비교해도 홍시는 그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흔히 오렌지가 비타민C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연구 자료를 보면 홍시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오렌지보다 높고 사과보다 흡수율이 좋으며 토마토보다 항산화 작용이 더 강력합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홍시가 그렇게 좋은 과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시는 단순히 비타민C 때문만이 아닙니다. 홍시는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부족해지는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오렌지를 짜서 드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은근히 높아져 있었고 신장을 포함한 몇몇 장기 기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식사를 조금 받고 홍시를 간식처럼 매일 드시기 시작했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식품과 함께 조합해 드시자 한 달도 안 돼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는 과일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죠.
홍시는 혈관 속에서 오래된 녹슨 자물쇠를 풀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의 피로감도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성 신부전 위험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시 자체가 가진 탄닌과 베타카로틴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시는 그냥 먹어도 충분히 좋은 과일이지만 특정 5가지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는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조합은 마치 불이 꺼져 있던 방에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몸의 반응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5가지 식품은 홍시 속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주며 무엇보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큰 시너지를 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몸의 무거움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다음 날 아침 손발의 붓기가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원하는 신호를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노후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 맞는 음식을 찾고 그 음식을 꾸준히 먹고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 홍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과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오렌지나 사과, 토마토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이고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몸에 맞는 선택을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홍시는 노년층에게 꼭 맞는 영양 구성이 탄탄하게 갖춰진 과일입니다. 특히 항산화 능력은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중요해지는 60세 이후에 더 빛을 발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홍시를 먹을 때 어떤 5가지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하룻밤 만에 신부전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홍시가 단순한 계절 과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홍시가 하는 역할이 눈에 보일 만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홍시와 함께 먹으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5가지 식품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장과 장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영양소의 흡수율이 달라지고 효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섭취하는 순서와 타이밍도 함께 이해하시면 몸에서 느끼는 변화가 더 확실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홍시 속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홍시의 단맛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시너지까지 생기죠.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일수록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데 견과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시 하나와 호두 2세 알만 함께 먹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볍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혈관을 안정시키고 홍시가 혈관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에 2가지가 만났을 때 효과가 2배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조합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홍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인데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좋은 균을 키워주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거트를 더해주면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신장까지 부담이 덜 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요거트의 산미와 홍시의 부드러운 단맛이 만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위장 기능이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이 답답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인데 홍시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놀랍도록 커집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홍시의 베타카로틴이 그 작용을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홍시와 생강을 함께 섭취했을 때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홍시 반 개를 드시면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예로부터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필수 지방산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신장 세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시의 항산화 성분과 검은깨의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느끼는 피로와 붓기가 훨씬 빨리 해소됩니다. 홍시를 으깨서 검은깨 한 스푼과 함께 드시면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염증 반응이 감소해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조합은 작은 변화지만 신장 기능이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그냥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홍시는 따뜻한 물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영양소의 이동과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따뜻한 물이 그 통로를 열어주면서 홍시의 영양성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홍시와 따뜻한 물의 조합은 자는 동안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더 잘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합을 실천하는 분들은 다음 날 아침 소변색이 더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식품과의 조합은 단순한 궁합이 아닙니다. 홍시가 가진 성분이 몸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염증과 신장 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홍시를 먹어야 가장 효과가 큰지, 아침과 저녁 중 어느 타이밍이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시와 5가지 식품의 조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느 시간대에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홍시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타이밍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특히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점심을 크게 드시곤 하는데 이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 몸은 밤새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분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산화 방지와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홍시는 아침에 먹었을 때 몸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홍시 속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더 잘 되고 혈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붓기나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은 홍시 반 개와 따뜻한 물 한 컵만 더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시를 아침 공복에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녁에 먹는 홍시는 아침과는 또 다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의 피로가 누적되고 신장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때 홍시가 가진 항산화 작용과 신장 보호 효과가 밤새 몸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조금 무겁거나 짜게 되었던 날에는 홍시가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부드럽게 촉진해 다음 날 붓기를 크게 줄여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녁에 홍시를 먹고 다음 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여러 개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홍시는 좋은 과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개 또는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가 반복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시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과일이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홍시는 자연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공복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만 알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홍시를 그냥 드시는 대신 견과류나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고 흡수 속도가 안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도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조합을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홍시는 부드럽고 달아서 소화가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위 기능이 약하거나 평소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홍시를 얼려 먹거나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소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홍시 자체는 신장에 도움을 주지만 아주 심한 신부전 상태에서는 수분 조절과 칼륨 농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면 홍시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홍시를 드실 때 여유 있게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데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기 쉽습니다. 홍시는 천천히 씹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입안에서 활성화되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적절히 조절돼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급하게 먹지 말고 홍시 반 개를 천천히 즐기듯 드시면 밤새 혈관이 편안해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홍시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좋은 과일이지만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5가지 식품과 함께 먹을 때 효과는 훨씬 극대화됩니다. 모두 어려운 조합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피로감이 덜하고 아침에 붓기가 빠지며 혈압과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홍시를 일상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운동 전후, 그리고 식사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시를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이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꾸준히 이어질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과 저녁, 운동 전후, 그리고 식사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시를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이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꾸준히 이어질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과 저녁, 운동 전후, 그리고 식사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시를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이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꾸준히 이어질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홍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일 하나가 무슨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묻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홍시였던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신 후 홍시 반 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영양소 흡수가 가장 좋고 잠자는 동안 정체돼 있던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풀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몸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아침마다 붓기 때문에 힘들어하던 분들도 이 루틴을 실천한 뒤로 얼굴이 한결 가볍고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홍시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아침에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은 점심과 저녁 사이, 즉 오후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이 다시 한번 늘어지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홍시를 한 개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홍시 반 개에 호두나 아몬드를 두세 알 곁들여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면서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오후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조합은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과 신장은 밤에 회복을 준비하는데 이 시간에 홍시를 적절히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드시고 잠자기 2시간 전쯤 홍시를 반 개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생강차 한 잔을 따뜻하게 곁들이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염증 반응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 조합은 많은 환자분들이 밤새 편안하게 잠들고 다음날 아침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밤새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 중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엄격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홍시는 간식처럼 가볍게 먹는 과일이지만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는 시기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관리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채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슬기로운 노후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홍시라는 작은 선택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루하루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매일 환자분들의 작은 성공을 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 시작점을 홍시로 삼아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